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토크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 심각합니다. 네, 중동 사태가 계속해서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에 발사한 미사일 천궁2가 96%나 요격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고요. 이 UAE가 C-17 수송기를 직접 보내서 천궁2 요격 미사일 30기를 싣고 갔다라는 소식도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이란이 계속 여러 중동 국가에 지금 미사일을 퍼붓고 있고 뭐 석유 시설이나 항구, 뭐 가스 시설까지도 지금 파괴를 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UAE 입장에서도 방공 무기가 지금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 됐거든요. 일단 먼저 지금 현재 중동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브리핑을 해볼까요? 지난 2월 28일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해서 알리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책임자죠. 알리 하메네이와 가족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공격을 시작으로 미국,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이란을 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과 걸프 연안에 있는 미군 시설 그리고 미군 시설이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레인이라는 섬나라는 오함대 기지가 있는데 여기도 공격받고 있고 UAE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보는 그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그 빌딩 사이를 드론이 날아다니는 그 희한한 광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결말이 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도 모릅니다. 전문가도 헷갈려하는 게 일단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예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알리 하메네이와 최고 책임자들 상당수가 사망했습니다. 네, 후임자를 뽑네 마네 이러고 있어서 이쪽도 뭔가 결정력 있는 판단이 좀 어려워진 상태. 그 이스라엘은 그냥 작년부터 헷가닥한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서 이런 뭔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란 같은 경우는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걸프 인근 국가에 닥치는 대로 드론, 탄도미사일, 그리고 각종 미사일, 순항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석유 인프라들까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저는 진짜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술핵 카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술핵으로 한 대 세게 떨어뜨리고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아니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에도 갑자기 트럼프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전쟁 끝! 이래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황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거 진짜 안개 속, 원래 전쟁이 안개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진짜 이런 전쟁은 전 처음 봤습니다. 네, 상황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특히 미사일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상황도 대비해야 되지만 이후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도 방공무기, 두 번째도 방공무기, 세 번째도 방공무기.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도 전쟁을 일으킨 주체들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결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 28일 날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지금 이제 국방부라고 안 하죠. 전쟁부라고 하잖아요. 미 전쟁부가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동맹국에 이제 브리핑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 4주, 5주 얘기가 거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제 4주, 5주는 약간 물 건너간 것 같고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뭐 가스 생산 시설 한번 때렸고 그래서 이게 또 이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지.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카타르 그다음에 맞아요. 카타르 뭐 가스 생산실 타격했고 사우디 때리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전날 이제 사우디에서 중동 쪽 나라들 모여서 지금 외교장관들 회의를 했는데 성명 나온 걸 보니까 꽤 세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28일 전쟁 발발하면서부터 이제 자위권 관련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정말 자위권을 발동을 할 것 같아요. 군사작전을 지금 중동 국가들도 지금 당하고 있는 국가들 하게 될 것 같고 또 그 배경에는 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이제 막는 거 위주로 이들 나라들이 해왔는데 뭐 UAE 포함해서 슬슬 한계에 달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란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숫자가 한 20여 발 정도 됐었어요. 전에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워낙 많이 지금 발사대 파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다시 우리 녹화한 날 정도에는 60발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자폭 드론도 좀 가파르게 다시 상승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뭐 UAE라든지 카타르, 사우디 이런 나라들도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부시러 가자. 부시러 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거든요. 이란이 그렇게 아랍에미리트를 막 공격을 하는데 왜 얘네들은 가만히 있지? 왜 같이 공격 안 하고 방어에만 집중을 하는 걸까? 그죠. 배경이 저는 그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쪽 나라들이 일으킨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축은 이스라엘이었고. 그러니까 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아랍에미리트 그래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자위권 발동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당한 만큼 우리도 할 수 있다. 당연하지. 근데 이제 딜레마가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편에 쓰자니 다른 이슬람국가들이 봤을 때는 저런 변절자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편드는 게 아닌데. 아니, 나를 지키는 거지. 아니 근데 이제 다른 이슬람국가들이 봤을 때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진짜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사 행동은 안 하지만 네. 이런 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동 몇몇 국가들이 카타르가 지금 이제 가스전 공격 받으니까 거기 이란 대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야 군사 뭐 이런 애들 다 나가 추방. 페르사나 논그라타라고 부르거든요. 네, 추방시키는 걸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도 보니까 그런 이제 헤즈볼라 조직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은 안 잡다가 야 마음에 안 들어, 쟤 다 잡아들여 싹 지금 잡아들이고 있고 그런 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양상을 봤을 땐 네. 어쩌면 이제 군사 작전 동참할 수도 있고 그리고 UAE는 또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호위 선단 구성하는 거 유엔은 한다고 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전쟁이 약간 장기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당하기만 하다가 참다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랍에미리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천궁2 빨리 조달하고 싶다라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 무기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조금 더 급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중에서도 우리 군이 사용 중인 이 비호복합에 대한 요청 소식이 들립니다. 비호복합 어떤 거고요? 왜 도입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천궁2가 발군의 기량을 발휘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시골에서 전학생이 왔는데 생긴 것도 그렇고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반에서 이번에 시험 치면 5등 하겠네.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어머나 전교 5등이야.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애가 왔는데 네. 진짜 더 잘했어. 그러니까는 얘네 형이 또 온대. 얘는 동생도 있고 그럼 뭐야? 라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란이 소위 얘기한 섞어 쏘기를 하면서 다양한 미사일들을 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힌 거는 제가 보기에는 드론이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은 뭐 미군도 그렇고 UAE나 다른 국가들도 충분히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서 효과를 봤는데 이런 섞어서 중간중간에 날아오는 드론들은 되게 빡치는 게 다른 미사일은 그나마 비싼데 이건 한 5천만 원 하거든요. 이게 한 10억 달러짜리 석유 파이프 시설들을 날려버리고 막 배도 부셔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 체계를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비호 복합. 비호가 뭐냐면은 원래는 비호라고 불렀던 건데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항공기나 헬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장갑차 위에 30mm 쌍열포를 달아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주 대공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이걸 쏴서 적의 저속 항공기나 저고도로 난 항공기나 헬기를 잡을 목적이었는데 기관포로는 좀 부족하니까 뒤에다가 이제 신궁 미사일을 같이 부착하는. 그러니까 거리가 좀 멀리 떨어지거나 약간 높으면 신궁 미사일을 쏘고 저고도로 날아오면은 30mm로 잡는.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비호에다가 미사일 달아서 비호 복합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게 딱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 체계가 되는 거죠. 헬기를 드론으로 취환하면 되거든요. 낮은 그러네요. 고도에 낮은 속도니까.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요격 미사일로 잡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요격한다고 해도 너무 비싼 거거든요. 맞아. 이 드론 잡으려고 비싼 미사일 쓰는 것도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쓰는 샤히드 136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한 발에 400만 달러. 그러니까 60억 정도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천궁도 싸다고는 하지만 뭐 10억대 정도니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전혀 안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비호 복합을 도입해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그 이란의 무인 항공기를 잡겠다라는 이제 계산인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자체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궤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궁이나 패트리어트나 다른 것들은 레이더도 있고 막 미사일도 트레일러에 실려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주 대공포 같은 경우는 그냥 시동 켜고 저쪽으로 가.
뭐 이러면 되고 이건 또 궤도형이기 때문에 모래라든지 비포장 도로도 충분히 좀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다른 거는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문 넣으면은 따블이 아니라 따따블을 해도 이제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전쟁은 지금 내일도 계속되고 모레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30발 치러 갔잖아요. 네네. 이것도 하루나 이틀 쓰면 끝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마법의 망치 같은 거 있어 뿅 한다고 30발을 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비호복합은 우리 군에 이미 배치되고 있고 생산 시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뭐 급하면은 빼서 갖다 줘도 되고 그다음에 탄약이라든지 미사일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비행기를 싣고 가면 내일 바로 무대에서 적의 미사일을 드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탐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무기가 되는 거네요. 근데 우리도 사실 이제 비호복합이 지금 이제 육군에 주로 이제 많이 기계화 부대에 많이 배치돼 있는데 네. 사실 뭐 당장 뺏어주기도 참 애매해요 이게.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이번에 이제 UAE에서 뭐 샤헤드 132 날라오고 이런 거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UAE 군이 이제 러시아에서 도입한 판치르 S1이라는 자주대 공포가 있어요. 네. 근데 나온 영상들을 보면 걔가 활약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의문이에요 지금. 있는데도 쓰질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거죠? 예를 들어서 UAE 국방부 장관이나 그때 이제 청궁2 UAE 군에 나온 사진을 보면 거긴 있었어요. 근데 거의 활약을 안 해. 왜지? 그러니까 그게 의문스럽고 어. 그러다 보니 네. 최근에 이제 UAE 군에서 나온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사실 샤헤드 136은 전투기로도 요격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미사일 쏘하면 이제 비싸죠. 가성비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아파치가 날아다니면서 네. 기관포로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패트리어트가 됐든 천국2가 됐든 시험 사격을 할 때는 한 발만 쏴요. 근데 이렇게 실전 상황에서는 두 발씩 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천궁2도 발사대에 8개씩 미사일이 장착이 되잖아요. 네. 그럼 32개. 네. 근데 두 발씩 쏜다 그러면 16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가져간 것도 지금 32발 정도 가져갔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개 포대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사실 좀 급박하긴 한데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는 이제 중동 그쪽 국가들이 미국에 또 탄달라고 요청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있고 사실 자료마다 지금 편차는 좀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여유분이 있다라고 본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만 사우디, UAE 뭐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뭐 패트리어트나 이런 재고탄들을 좀 상당량 보유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동 국가들 다 하니까 거의 한 4,500발 정도는 뭐 이전부터 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UAE, 사우디, 이라크 빼고 네. 지금 천궁2 도입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카타르. 카타르. 네, 카타르가 보니까 천궁2급이 없어.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좀 대화를 좀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하지만 지금 뭐 UAE 또 우리 원유를 더 주겠다 뭐 지금 이런 거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 지금 한 단계 높은 단계라 진짜 지금 급하다 그러면 비호복합 빼서라도 보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긴박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 상황들을 빠르게 좀 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중동 지역에서 방공체계 구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한국산 방공 무기 체계가 있는 거고 그럼 여러 가지 방공 무기 체계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세요? 일단 현재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LSAM. LSAM. 네, 그러니까 네. 천궁이 MSAM이라고 해서 중고도나 저고도 사이라면은 LSAM은 더 고고도. 그러니까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맞는 공격을 맡고 있거든요. 40km 네. 이상. 그러니까 요 공격을 맡은 LSAM에 대해서 관심을 더 원래도 관심이 있었지만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아까 얘기하신 판치르 S1도 원래 개발이 약간 지지부진했는데 중동의 오일머니로 개발이 완료됐거든요. 가져왔는데 정작 시리아에서도 별로 재미를 못 봤고 이란도 별로 못 써본 것 같고 영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군이 공격하니까 터져나간 영상. 네, 그냥 문 열고 도망치고 빵 터지는 것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성능이 아직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 공개되진 않았는데 좀 재미난 게 이란이 배치한 중국제 대공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도 뭘 한 게 없어요. 터져나가는 거밖에 없고 판치르 S1도 별로 한 게 없고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제 뭔가 무기가 실전에서 써먹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 전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 쪽에서는 그게 중동 애들이 이게 잘 못해갖고 시동을 안 켜놓고 있다 당했어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도 변명이 한두 번이죠. 그 청궁은 잘했잖아. 청궁 잘했잖아요. 네. 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고 나면 중동 국가들은 대공 무기 체계에 대해서 한층 더 강화를 시킬 거고 첫 번째 관심을 가질 건 고고도 방어 체계인 LSAM. 또 하나가 드론 방어 체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호 복합.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육군이 맡고 있는 방공 영역이 1km에서 0에서 10km 사이대 적어도는 이제 육군이 맡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LAMD라고 부르는 미사일인데 이게 별명이 한국형 아이언돔이죠. 성능 자체는 아이언돔보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에서 날라오는 박격포탄이라든지 가삼 로켓이라고 부르는 수제 로켓을 막기 위한 그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주 성능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LAMD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은 북한이 쏘는 방사포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물론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무기 체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고 또 하나는 방공 체계를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이 몇 나라가 없어요. 미국, 러시아, 뭐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스라엘. 뭐 유럽도 좀 포함되겠지만 유럽은 뭐 별 움직임이 없으니까 빼고 그리고 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우선일 테니까 이스라엘은 죽었다 깨도 못 사드립니다. 네, 못 사드리고 중국제나 러시아제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실전에서 한바탕 겪어본 거 보니까 터져나간 거 외에는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미국이랑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썼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뭔가를 생산해도 자국군 채워 넣는 게 이제 바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만도 있으니까. 100시간 동안 5조 원어치 썼다고. 그러니까 쩐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게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중동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듣기로는 CIWS-2. CIWS-2도.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A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탐색이 가능하고 그리고 미국이 육상용 발칸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이게 또 나중에 만들어질 레이저 무기랑 궁합이 좋아요. 이제 우리는 천광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레이저 무기가 되게 싸고 좋죠. 그런데 이게 날씨 영향이라든지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광이랑 그다음에 시위즈2랑 같이 배치해 놓으면은 이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언빔 그 레이저를 실제 이번에 이제 사용을 했었고 비호복합 관련돼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중동 수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후티 반군이 사우디랑 막 이런데 이제 정유시를 공격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우디하고 UAE가 비호복합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비호복합에 들어가는 파워팩 중에 하나가 이게 약간 독일과 연관이 있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독일이 사우디에 이제 엠바고를 걸어버리면서 수출이 좌절됐었죠. 그래서 지금 뭐 비호2 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대공포가 그나마 이제 가성비 있는 유격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이번에 한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UAE나 지금 사우디나 잘 보면 우리나라 사실 예외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심에 보면은 그 옥상에 발칸이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도심 방공에 있어서는 그래도 북한의 위협 때문에 그동안 이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봤을 때 보니까 UAE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 공격당한 나라들 보면 거의 도심이 뻥 뚫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막 맞아요. 큰 건물 사이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무기체계 수출도 중요하지만 K 방공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좀 노하우를 좀 이제 같이 팔아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방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궁금증이긴 한데 앞서서 이제 그 중동 국가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공격에 나설 수도 있는 지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UAE가 못 참고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UAE가 지금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화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지금 UAE는 공군이 좀 괜찮죠. 그래요. F-16 블록 60도 있고 아직 라팔은 안 돌았을 거예요. 이제 미라지 2000 계열도 있고 대신에 이제 우리 그 천무도 지금 팔았지만 500km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좀 모르겠고 그거는 일단은 이제 그쪽 나라들 자체 뭐 사우디도 그 동네에서는 공군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면 이란도 골치 아파지죠. 그리고 어차피
해군력도 동원이 될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이란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마 다음 주가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저는 다음 주를 사실 결정적 순간이 올 거라고 보는데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해병대가 일본 출발해서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를 네네. 지나고 있죠. 네, 싱가포르 이제 말라카역을 거의 나가서 지금 이제 인도양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도착한다. 해외 언론에서는 수요일 날 도착한다. 지금 약간 텀은 있어요. 근데 아마 도착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 통제권을 빼앗아 오기 위한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미군이 잘하면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네요. 근데 또 최악은 뭐 날아가다가 막 뭐에 맞아서 터지고 그 다음에 뭐 잡히고 이러면 이제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제. 배틀필드 찍는 거죠. 뭐. 배틀필드 3, 네. 3편이 되는 네. 거죠 진짜. 알겠습니다. 이 중동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란도 점점 더 공격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UAE에서도 이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강하냐도 지금 중요한 전쟁이지만 그보다도 얼마나 오래 버티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핵심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천궁2라든지 엘셈 그리고 시위주2까지 방공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 방공체계가 이런 중동 국가들에서 역할도 잘 해내서 더 이상 무고한 피해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